그러면 일단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이론이 주식 시장이 진짜 이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도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박처럼 막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서 차라리 강원랜드에 가는 게 나쁘지 않죠. 강원랜드에 가면 최근에 이 기사 본 적 있어요? 친구가 하이닉스로 2억을 벌었다고 얘기했더니 전치 4주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식 시장이 진짜 이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도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전치 4주면 뭐 폭행을 당했다고 치면 코뼈 하나 부러지고 이 정도고, 뭐 합의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벌을 수 있을 정도인데, 합의금을 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낀다.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요즘에 20대, 30대 친구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박처럼 막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예요, 투자. 투자인데 투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들이 보통 뭐가 있냐?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 매수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 3가지 기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가끔 얘기 들어보니까 뭐 회사 이름이 예뻐서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은 가서 차라리 강원랜드에 가는 게 나쁘지 않죠. 강원랜드에 가면 시설도 잘 돼 있어요. 빠찡코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게 회사 이름을 갖고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내가 이 회사에만큼은 투자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통 3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본업. 이 회사가 지금 왜 설립됐고 이 설립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본업을 잘 충족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리를 만드는 회사면 구리를 열심히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김밥을 만드는 회사면 김밥을 잘 만드냐, 이게 이제 본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좋은 호재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었어요. 코닝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코닝이라는 회사는 신문에 호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앞으로 AI를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 칩이 구리는 너무 열이 빨리 오르고 속도가 얕기 때문에 유리로 바꾸겠다라는 호재가 나왔죠. 괜찮은데? 라고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현금을 얼마나 잘 창출하느냐, 이 기업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과 대비해서 현금으로 돈도 많이 들어온 회사고 충분히 유동성 있고 많은 돈으로 또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냐 라고 봤을 때 이 회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계좌를 또 뚫고, 그 휴먼 계좌 뚫는 거 굉장히 귀찮은 거 알아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해서 뚫고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왜냐? 나는 요 3가지를 충족시키면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는 제 개인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동안 여러 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 결과는 좋았고, 이 회사의 이 정보를 알려면, 특히 본업이 잘 되는지 정보를 알려면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요즘 AI가 좀 발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그냥 쓰시는 AI에 과거 길면 10개년, 중간이면 5개년, 3개년치 재무제표를 AI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해도 돼요.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느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본연에서 업무에서 계속 그 매출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느냐, 이런 정도는 실제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호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이 기업이 잘 됐거나 이런 걸 먼저 알 수는 없고, 이제 보통 시장에서 소문이 퍼져요. 그럼 나는 그 시장에 소문이 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퍼나 EV 에비타 기준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퍼나 EV 에비타는 도대체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장래에 몇 배 정도로 증가할 거냐.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장성이 좋다라고 하면 퍼랑 EV 에비타가 커요.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하겠어요?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데다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기업이 가만히 있어도 이 시장이 성장한다면 나는 자동으로 따라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퍼나 EV 에비타가 높은 산업에 있는 기업을 보통 투자하게 되는데, 이 코닝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유리를 만든다고 하면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제조업은 그렇게 높게 성장하는 비율은 아니에요. 보통 2부 에비타가 제조업은 10배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AI로 들어간다. 코닝이 AI 산업과 관련된 주식이 돼버리는 순간 2부 에비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 사람들은 AI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코닝도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코닝을 봤을 때 퍼가 48배였죠. 일반 제조업은 10배 미만인데 그럼 48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특히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게 예전에 테슬라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퍼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다, 아니면 시장이 성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호재를 할 수 있죠. 퍼랑 2부 에비타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찾기도 귀찮으면 AI에다가 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도 퍼랑 2부 에비타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10배가 넘는다고 하면 가치가 좀 있다고. 10배 미만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성장, 그러니까 일반 생각하는 제조업 수준이고요. 10배 이상, 특히 이제 한 15배 이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뭐랄까 성장성이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통 보죠.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잡을 때, 회사를 선정할 때 기준은 본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캐시를 잘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본업을 잘하고 있느냐는 요즘에 AI가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정보를 알려줘,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본업을 잘하고 있는지 비율을 뽑아서 알려줘라고 하면 AI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내가 어떤 기준점을 정할 때는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기업의 호재냐, 이 기업의 성장성 있냐, 이 퍼나 2부 에비타는 요즘 뭐 AI에 그냥 쳐서 이 기업의 지금 퍼가 얼마인지 알려줘, 그 다음에 이 기업 시장이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알려줘,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캐시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냐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노하우가 필요하긴 해요. 대신에 내가 이제 정확한 노하우를 알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에비타라는 개념, 두 개가 같죠? 에비타라는 개념 정도로 캐시가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냐를 비율을 분석해보면 좋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어렵죠. 어려워서 이거를 뭐 가지고 뭐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AI 정도 활용해서 내용을 한번 추출해보면 됩니다. 난 AI도 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할 필요 없죠. 회사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면 회사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려면 AI 통해서도 충분하다는. 지금 AI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AI가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세 가지 요건이 좋다라고 할 정도면요, 지금 벌써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벌써 올라도 투자를 해도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을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매수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쓰는 기준은 딱 그 부분이에요. 내가 여유 자금이 얼마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매수 타이밍이든 매수 타이밍이 아니든 어차피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내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럼 여유 자금이 얼마 있냐를 보통 체크할 때 내가 고정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한 1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보통 쓰죠. 고정 수입의 10% 이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인간의 뭐 심리랑 관련된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10% 정도는 좀 사용을 해서 잃더라도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이 없대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고민을 하거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역치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9%를 잃든 10%를 잃든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 5%를 잃든 10%를 잃든 고통이 똑같다라고 하면 내 최대 여유 자금이 10%인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5%만 잃어도 막 눈이 뒤집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유 자금의 5%를 가져가야죠. 이렇게 여유 자금을 충분히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여유 자금 확보됐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회사는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이론이, 여유 자금이 만약에 한 1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한 번에 이 기업에 투자하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밖에 없죠. 그럼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는 건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은요, 2배씩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동전 뒤집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한 사람 한 명하고 동전을 앞뒤냐 뒤냐를 맞추는 게임을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저는 게임을 하면서 베팅을 하겠죠. 베팅할 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여유자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100원을 걸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동전 뒤집기를 하면 도대체 내가 이길 확률은 몇 프로냐를 계산해 보겠죠.
제가 운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투자만 하면 돈 다 날려. 그러면 적어도 10번을 하면 나는 한 번은 맞출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